간밤엔 잠이 안 와서 새들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갈 때를 들었어. 리나시타인들의 미적 감각은 여전히 놀라워. 하지만 선율 때문에 고민만 더 깊어져. 불면증에는 도움이 안 되니 삭제. 그럼 다음은 오늘의 아침 식사. 로야식 아침 식사였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삭제. 맛은 있었지만. 그럼 초대 손님께서 오셨으니 남은 기억은 나중에 처리할까? 뭐지? 교장인 날 혼잣말이나 하는 메카라고 생각하는 거야? 방금은 기억을 조율하는 중이었어. 내 공명 어빌리티가 궁금해? 사람의 주파수는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에 남게 돼. 난 공명 어빌리티로 그걸 인식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해석할 수 있지. 사람을 따라다니는 정보 주파수, 즉 흔히 말하는 인간의 기억 말이야. 그 기억을 인식하고 해석하며 내 머릿속에 저장해 자유롭게 늘릴 수도 삭제할 수도 있어. 이걸 기억 조율이라고 해. 하지만 사람의 뇌 용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저장된 기억들을 취사선택해야만 해. 그래서 네가 방금 봤던 것처럼 스스로 삭제하는 거고. 기억 상실과는 본질적으로 달라. 그건 기억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라도 있잖아. 내가 기억 조율로 삭제하는 건 갖고 있는 기억 정보의 주파수를 완전히 삭제해버리는 거라 회복이 불가능해. 자, 설명이 길어졌네. 그래도 이건 아까 메시지로 얘기했던 일과도 관련이 있어. 맞아. 네가 대신 검증해줘야 할 문제가 있어. 혹시 갖고 있는 물건 하나만 빌려줄 수 있을까? 아직 갖고 있었구나. 깊은 의미가 담긴 물건일수록 주파수 인식이 더 쉽긴 하지. 방랑자 학생,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야. 시작해볼까? 어떻게 된 일인지 대충 이해했어. 축제가 끝나갈 무렵 너와 시그리카는 마지막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어두운 면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시그리카를 마주쳤고, 답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할까요? 그 가짜가 내뱉은 허점이 가득한 말 한마디로 녀석의 정체를 간파한 거지. 맞아요. 작은 물건 하나로 이 정도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실 줄은 몰랐네요. 나한테는 네가 겪었던 이야기가 마치 영화처럼 눈앞에서 보여지거든. 언제든 잠깐 멈추고 프레임 단위로 관찰할 수 있어. 그래서 말인데, 시그리카의 정체가 드러난 후엔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러고 나서 토끼! 제가 토끼 한 마리를 쫓아갔어요. 처음 어두운 면에 들어갔을 때 마주쳤던 토끼요. 그렇구나. 고마워, 방랑자 학생. 덕분에 원하던 답을 찾았어.
전에 내가 한 얘기 기억해? 모니의 교수가 주파수를 대조해본 결과 그 토끼가 어두운 면의 이변을 일으킨 근원일 수도 있다는 거. 그 토끼는 진입한 자가 자신이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직면하게 만들어 시그리카가 자기 자신과 마주한 것처럼. 그 후로도 이변은 계속됐어. 아카데미의 몇몇 학생과 교수들도 어두운 면에서 시그리카와 비슷한 공경을 겪었고. 대장이 너와 루크 선생에게 예고한 걸 결합해보면 그 토끼가 바로 그들이 게임 속에 남긴 속임수인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 그런 저열한 수법으로 내 학생과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다니. 아카데미 교장으로서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할 때가 온 것 같네. 그 토끼는 놈들의 장기말이지만 반대로 나도 이용할 수 있어. 방법을 찾아 토끼를 유인해서 잡은 다음 어두운 면의 근원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내 어빌리티로 토끼의 몸에서 잔성회의 정보를 캐는 거지. 아카데미에 힘을 쓰면 놈들이 눈치챌 테니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 내가 믿을 수 있고 어두운 면에 대해 잘 아는 사람. 바로 너 말이야. 좋아. 그렇게 얘기하니 마음이 놓이네. 주목할 만한 점은 수많은 사람이 어두운 면으로 들어갔었지만 그 토끼는 그중 몇 명만 목표로 삼았다는 거야. 축제 때 잔성회가 너랑 시그리카를 목표로 삼은 거라면 다른 학생들과 교수들은 우연히 토끼를 유인해내는 패턴을 발동한 걸지도 모르겠네. 역시 머리가 좋아. 그들이 어두운 면에서 뭘 했는지부터 알아내고 하나씩 대조해보는 거야. 그중 겹치는 부분이 토끼를 유인하는 패턴일 확률이 높으니까. 아카데미에서 이미 사람을 시켜 거의 모든 피해자의 단서를 조사했어. 그 단서들을 통해 토끼를 유인해낸 몇 가지 가능성을 추측해냈지. 어두운 면에 머문 시간, 그들이 어두운 면에 들어가게 된 강한 목적이나 영혼, 혹은 그곳에서 가지고 나온 물건, 이런 것들 말이야. 우리가 조사할 사람은 한 교수야. 아카데미의 반감이 심해서 학생 신분인 네가 접근하기 훨씬 쉬울 것 같아. 걱정 마. 난 어두운 면으로 가서 네가 조사하는 걸 도울게. 그들이 어두운 면에서 실제로 경험한 걸 알아내려면 내 공명 어빌리티가 필요할 거야.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어떻게든 관련된 물건을 하나 확보해줘. 그래야 피해자가 어두운 면에서 겪은 기억들을 재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 피해자의 기본 정보는 이미 메시지로 보내놨어. 이거 받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통신도구야. 파트너끼리는 남들이 모르는 연락수단 하나쯤은 있어야 하잖아. 시간도 늦었고 난 이미 어두운 면으로 가는 중이야. 아카데미 쪽 조사는 잘 부탁할게. 그리고 새 메시지를 보냈으니 꼭 확인하고.
너무 가까워. 그런 식으로 통신 도구를 사용하면 바로 들킬 거야. 긴장할 필요 없어. 너한테 주기 전에 이미 설정 파라미터를 조정해 놓았으니까. 옷 주머니에 넣어두면 돼. 사용 방법은 바로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고 보니 선생님은 어떤 장치로 수신하시는 거죠? 맞춰봐. 정답. 연상 능력이 훌륭한걸? 보존 법칙. 휴일과 평일 사이 시간 간격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생각해? 금요일이 지나면 주말을 맞이하지만 주말이 지나면 나흘이나 기다려야 그 다음 금요일이 오잖아. 시간이라는 자의 눈금은 분명 고르지가 않다니까. 그 법칙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보존이라는 과학적 개념이 없었나 보지. 원래 과학이란 게 처음부터 대중에게 받아들여지진 않잖아. 우선 이번 개학 시험이나 걱정하자고. 출제자가 루실라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통과율은 아마도... 신입생, 단단히 준비하는 게 좋을걸? 비결? 복습 자료, 교수님들의 강의 원고 아니면 기출문제 같은 거? 그런 건 루실라 교장 선생님한테 안 통해. 그분 말씀을 빌리자면 지식에 관한 시험이라기보다 생활 능력에 대한 성찰로 여기는 편이 좋겠군. 왜냐하면 이곳에서 지식은 더 이상 잘난 척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이지. 맞아. 교장 선생님은 맨날 이론만 읊는 옛날 방식 학술 연구를 안 좋아하셔. 출제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학생들을 더 부드럽게 대하는 교수님은 안 계시나요? 예를 들면 세비 교수님이라든지. 세비 교수님이라면 그럴지도. 아카데미 사람들은 다들 그가 학생을 자식처럼 대한다고 해. 방금도 만났거든. 그렇다면 세비 교수님의 연구 방식이 교장이 말한 옛날 방식이란 말이야? 나도 들은 얘긴데 두 분이 논쟁을 벌인 적이 있대. 교수님이 본인 학술 영역에 관해서는 절대 양보를 안 하셔서 결국 끝이 안 좋았다나 봐. 아휴, 어른들 사정은 참 복잡하다니까. 뭐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니지. 근데 신입생, 세비 교수님은 왜 찾는 거야? 그래? 아마 근처에 계실 테니 앞쪽에 가서 찾아봐. 정확히 기억하는 걸 보니 입학식 때 했던 말들이 효과가 있나 보네. 그럴 리가. 단지 학술적인 이유로 생긴 갈등이라면 스타토치 아카데미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을걸? 더 빨리! 교수님, 제 논문에 관해서 혹시... 자네 논문은 이미 다 봤네. 대문짝만한 제목 몇 글자 빼고는 전부 보이드원 마냥 길고 구리기만 하던데. 감사에 그래서 내 이름은 빼게. 감사는 무슨 모함이나 다름없으니까 여기까지 하지. 1학년 신입생이 여긴 무슨 일이지? 괜찮은 선택이야. 목소리를 들으니 칼 교수 같은데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세비 교수랑 마찬가지로 나한텐 좀 골치 아픈 타입이라서. 세비 교수? 아마도 실험 도구를 준비하느라 바쁠 것 같은데. 최근 진행하고 있는 과제가 어려움을 맞닥뜨려 골치가 아픈 모양이더라고. 게다가 어두운 면에서 돌아온 뒤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게 거길 봉쇄하자고 난리일지도군. 그 일로 아카데미 측과 또 한바탕 했고. 왜긴? 모르긴 몰라도 루실라나 그 멍청이들의 관리에 빈틈이 있던 걸 발견한 거겠지. 신입생이라 잘 모르겠지만 난 세비야와 마찬가지로 교장이랑 사이가 좋지 않아. 선생으로선 적합할지 모르지만 아카데미의 리더를 맡는다니 한참 멀었어. 학식으로 따지면 모니에 같은 천재 교수들도 있고 관리 능력으로 따지면 더 노련한 투자자들이 있는데 말이야. 그 사람들에 비하면 학식도 경험도 부족한 평범한 공명자일 뿐인데 과연 스타토치 아카데미의 미래를 짊어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네. 학생한테 할 만한 얘기는 아니었군. 아휴, 나도 속에 어지간히 오래 담아뒀나 보네. 방금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괜찮아. 이 자리에 앉으면 그런 비판의 목소리는 피할 수 없으니까. 그럼 박랑자 학생, 네 의견은 어때? 교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그리고 스타토치 아카데미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당장 대답할 필요는 없어.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 출발하자. 세비 교수가 바로 앞에 있을 거야.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 세비 교수는 기억계 공명자라 기억 속의 물건을 복제하고 투영할 수 있거든. 집중해야 할 것 같으니 둘이 대화하는 동안은 조용히 있을게. 참 빨리도 다니는구만. 내가 말한 자료는 다 갖고 왔나? 갖고 왔으면 이리. 응? 뭐 하는 건가? 아, 미안하네. 조수 학생인 줄 알았지 뭔가. 학생은 왠지 낯이 익은데? 아, 생각났어. 아카데미 신문. 뉴슬라 세레모니가 순조롭게 끝날 수 있도록 도와줬다던 그 학생 맞지? 헬리오스 발사 프로그램이 고장났을 때 파라미터는 어떻게 확인했나? 아, 맞다. 그리고 리액터 드라이브로 운행할 때의 데이터 말인데. 아, 프로젝트 하나가 실현되는 걸 보고 나면 흥분이 쉽게 가시질 않아서 말이야. 게다가 발사장치 연구에 관해선 나도 일부 참여한 적이 있거든. 아, 소개가 늦었군. 난 과거 스페이스 트랙 콜렉티브의 스타토치상 수상자 중 한 명인 공학부 교수 세비라고 하네. 아, 뭐 지금은 비상시기라 오랫동안 수상이 중단됐지만 말이야. 자랑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게. 내가 이걸 가지고 다니는 건 인류의 과학이 정말 발전했던 때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야. 아, 비록 지금은. 그런데 박랑자 학생, 무슨 일로 날 찾아왔지? 이 교수님은 아카데미와 사이가 안 좋댔지. 아카데미에서 보낸 사람이란 걸 들켜선 안 돼. 어찌 보면 우리 둘 다 어두운 면의 피해자니까 그쪽에 대해서 물어보면 의심하지 않을 거야. 저랑 시그리카가 어두운 면에서 사고를 겪은 적이 있는데 아카데미의 일부 학생과 교수님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해서요. 그곳에 관한 소문은 많지만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도 저희랑 같은 걸 봤는지 궁금해서요. 교수님도 들어가 본 적 있으시죠? 난... 아니, 자넨 거기서 어떤 걸 봤지? 아쉽게도 들어간 적은 있지만 자네가 말한 건 난 본 적이 없네. 하지만
이미 사고가 이렇게 많이 일어난 이상 어두우면 출입을 당장 금지시켜야 돼. 특히 학생들을 상대로는 더더욱. 아무튼 난 이만 실험전 준비 작업을 해야 되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하지. 아, 그리고 이 훈장을 받게. 비록 스타토치상의 시상은 중단됐지만 뉴솔라 세레모니에 공헌했으니 스페이스 트랙 콜렉티브의 영광으로 기록되기에는 충분하네. 스페이스 트랙 콜렉티브에게는 지금 기술적 돌파구가 필요해. 이 훈장은 내 개인 자격으로 주는 걸세. 잘 들었어. 아무래도 세비 교수는 어두운 면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기 꺼리는 모양이네요. 그래도 수학이 없는 건 아니지. 세비 교수와 그 훈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훈장을 손거울 앞에 놓아줘. 내가 지금 당장 그걸 만질 수는 없으니 관찰을 통해 그 속의 주파수를 인식하고 조율하는 수밖에. 아주 잘해줬어. 나머진 나한테 맡겨. 교장 선생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그래, 잘 들려. 통신 상황은 그나마 안정적이네. 시작해볼까? 이상해. 분명 아카데미에서 설계한 수수께끼대로 방을 배치했는데 왜 이런 모습이? 대체 누가 수수께끼를 교체하고 풍경을 바꾼 거지? 설마 학생들이 떠들어대는 그 토끼랑 관련이 있는 건가? 됐어. 우선 집중해서 기억 투영으로 방을 복구해보자. 학생들이 잘못 이끌려와서 새로운 사고라도 터지면 더 복잡해지니까. 이건 세비 교수가 어두운 면에 진입한 직후의 기억이야. 여기서 비교적 오래 머물면서 공명 어빌리티를 사용했어. 정보대로라면 교수는 뉴솔라 셀레브레이션의 책임자 중 하나로 바뀐 풍경을 복구하러 여기에 온 거야.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별건 아니야. 나도 같은 기억계 공명자라 조금 예민한 걸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 기억계 공명자는 기억과 정서를 제어하는 고수야. 말뿐인 비아냥이나 가짜 환상으로는 우리를 쉽게 무너뜨릴 수 없지. 하지만 완벽한 어빌리티란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 기억을 제어할 때 엄청난 양의 기억 정보가 머릿속에서 요동치게 돼. 그리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가장 취약해질 때지. 변이 된 어두운 면은 심리전에 능하니 내가 잔성의 멤버라면 그 틈을 공략했을 거야. 기억의 허상은 안정적이지 않아. 서둘러 계속 과거를 파고들어보자. 여기선 시간의 흐름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이미 30분 가까이 지났는데. 이 물건은 여기에 놓여 있어야 할 텐데. 잠깐, 토끼? 또 너구나. 네가 수수께끼를 바꾸고 공간을 바꾼 거지? 거기서! 교수가 토끼를 만난 순간이 기억 속에 기록돼 있네. 그전에는 시간에 대해 말했고 이것도 중요한 단서가 될까? 아카데미에서 조사한 피해자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까요? 결론 짓기엔 아직 일러. 앞으로 더 가보자고.
사라진 건가? 하지만 아무리 숨어도 기억 속에 남긴 흔적까진 지울 수 없지. 어빌리티를 한 번 더 발동하면 숨어도 소용없다. 거기 있는 거 다 아니까. 많이 놀란 너 자신을 마주하게 되다니. 너는 아니, 난 이미 알고 있어. 어두운 면은 거울에 불과하고 넌 단지 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걸. 그림자라 해도 네 일부 아닌가? 왜지? 자신의 그림자한테 비밀을 들키는 게 두렵나? 예를 들면 네가 줄곧 피하려고만 했던 그 일이라든가, 황룡의 어느 한 연구원이 겪었던 것처럼 연구가 정체되자 결국 모든 걸 버리고 미지의 진리를 탐구하려 했지. 파스칼 주파수 스펙트럼 익숙하지 않나? 난 파스칼과는 달라. 그러시겠지. 넌 그 사람처럼 모든 걸 버릴 용기도 없고 항상 제자리에서 책받기만 돌리는 햄스터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만약 여기 네가 찾는 답이 있다면 어떨까?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과제라든지 말이야. 여길 보라고. 설정했던 데이터 모델이 시작부터 틀렸다고? 여긴가? 여기만 수정하면 내가 제기했던 두 번째 가설이 성립돼. 수정된 모델로 계산하면 공식이 하나 더 필요한가? 앞부분은 내가 유도한 것과 일치하는데 공식이 뒷부분은 어디 있지? 그냥 가져갈 수 있다고는 안 해놨나. 공정하게 거래하자고. 답안과 동일한 가치의 물건을 내놓는다면 가져가도 돼. 자, 조건은 이미 말해줬어. 바로 네 연구에 관련된 내용들 말이야. 논문, 연구 데이터 다 여기 있으니 하나 골라봐. 이 중 어떤 것과 네가 원하는 답을 교환할 수 있을까? 와, 너무 가볍잖아? 이 연구 보고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뜻이지. 다른 걸 재보는 게 어때? 아니, 아직 한참 부족해.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지식이 고작 이 정도 무게밖에 안 된다니. 차라리 전부 올려놓는 건 어때? 말도 안 돼. 세상에 말이 안 되는 게 어딨어. 내가 준비한 조건은 전부 다 썼고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 더 없는 건가? 맞아, 그게 있었군. 어디 한번 해봐. 어쨌든 네 최고의 영예를 상징하는 거잖아.
이거 봐. 모든 걸 다 바쳤는데도 별거 아닌 과제 답안 하나랑 바꾸질 못하다니. 어쩌면 이 저울 자체가 답안일지도 모르지. 소위 라하이로이의 과학 탐구라는 게 인류 문명의 발전에는 눈꼽만큼도 도움이 안 된다는 탓 말이야. 그렇다면 라하이로이 아래에 있는 그것 또한 변화시킬 순 없겠지. 너도 알겠지만. 닥쳐. 넌 아무것도 몰라. 오, 그래. 지금 너한텐 아무것도 없는데. 아, 딱 하나 바꿀 만한 게 있긴 하지. 바로 네 목숨 말이야. 자, 너희 같은 이상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레파토리 아닌가? 내가 말했지. 넌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저 진리를 찾는 이들을 현혹할 뿐. 아무도 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어.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두운 면에 들어가는 걸 반대하셨던 건 바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카데미 사람들을 보호하려던 거였지. 젊은 학생들과 열정 넘치는 교사들이 현혹당해 그들의 목숨과 미지의 답안을 맞바꾸는 걸 막기 위해서였던 거야.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게 항상 업적에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 때로는 세상을 깨닫고도 변함없이 담담하게 운명에 맞서며 존엄을 지키는 데서 나오기도 하지. 스타토치 아카데미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그 과정을 더 중요시 여겨. 고작 저울 하나로 우리 노력을 평가하다니. 그거야말로 무지한 거지. 자, 이제 교수가 어두운 면에 진입한 후의 단서와 기존 아카데미의 추론을 대조해보면 어두운 면에서 아주 오래 머물면 확실히 토끼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자, 이제 교수가 어두운 면, 그러니까 토끼가 피해자의 나약한 면에 이끌려 나오는 게 아니겠냐는 얘기지.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누구나 나약한 면이 있기 마련이잖아. 단지 얼마나 숨기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 추론은 우리가 원하는 특수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 자, 이제 교수가 어두운 면에 진입한 후 반은 정답이야. 중요한 건 공명 어빌리티 자체가 아니라 그게 작용하는 대상이거든. 기억나? 세비 교수는 풍경을 복원하기 위해 어두운 면에 들어갔고 피해를 본 학생들은 뭔가를 가져가기 위해 들어갔지. 그들 모두 어빌리티를 사용해 어두운 면의 공간에 영향을 끼쳤어. 내 생각엔 그게 바로 정답인 것 같아. 답은 찾았으니 교장 선생님께서 나오신 후에 교장 선생님? 아니, 실은 너한테 말하지 않은 중요한 정보가 있어. 축제가 끝난 후 발생한 어두운 면 피해자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거든. 바로 아카데미에 몇 안 되는 기억 관련 공명자라는 거지. 이제 딱 한 명 남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신은 집중하되 의식의 긴장을 조금만 풀고 외부의 위협이 마음의 방어선에 침투할 틈을 준다. 이 정도 대가로 목표물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 가짜 교수가 말한 것처럼 공정한 거래 아니겠어? 전성회가 공을 들여 날 초대했으니 스타토치 아카데미 교장으로서 마다할 이유가 없지. 저 학생을
많이 믿는 것 같네. 그럼 나중에 만나보면 알게 될 거야. 그쪽은 잘 진행되고 있어? 계획대로야. 어두운 면에 다른 기척이 없는 걸 확인했어. 그 토끼 제법 영리하던데. 내가 정확한 행적을 감지하지 못하게 어두운 면의 모든 방에 무작위로 주파수를 남겨놨더군. 그래. 기껏 준비해준 연회인데 너무 쉽게 잡혀도 재미가 없잖아. 그리고 만약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잔성회가 공을 들여 날 초대했으니 스타토치 아카데미 교장으로서 마다할 이유가 없지. 처음부터 말했으면 네 성격상 날 막거나 같이 어두운 면으로 가겠다고 했을 테니까. 게다가 밖에는 오직 너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 어두운 면은 제어 불가능한 공간이지만 전에 말했다시피 아카데미는 수수께끼로 그 출입구를 제어할 수 있어. 대부분의 수수께끼는 잔성회가 바꿔버렸지만 일부는 아카데미 자료실에 보관돼 있지. 알고 있겠지만 자료실에는 수많은 파일이 있어. 보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방랑자 학생, 잔성회는 모르는 수수께끼를 이용해서 어두운 면으로 통하는 안정적인 출입구를 만들어줬으면 해. 축제 때 시그리카한테 하셨던 말씀 기억 안 나시나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내가 거절한다 해도 따라올 거 맞지? 좋아. 어두운 면 내부는 아주 복잡하니 방향을 표시해둘게. 대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나가도록 해. 찾았어요. 나를 사랑한 차가운 찾았어요. 찾았어요. 나를 사랑한 뉴솔라 셀레브레이션 수수께끼 예비 문제집. 교장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했던 게 바로 이거 같네. 근데 왜 수수께끼를 영화 콘티북 속에 끼워 넣은 거지? 이것도 취미인가? 아무튼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왔구나. 이쪽이야. 이쪽을 따라가면 교장 선생님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상하네. 여기에 왜 잔상이 있는 거지? 왠지 나랑 똑같이 교장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잔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 빛과 함께 사라져라. 이건 내 취미까지 알고 있다니 사람 마음이란 참 들키기 쉽다니까. 루실라의 비극적인 인생. 감독 루실라, 주연 루실라. 당신의 영화를 관람하러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내 이름을 도용한 것도 모자라 품이 없는 제목까지.
잔성회에 극작가가 있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걸. 이 영화는 한 소녀의 일생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소녀는 성장하며 자아가 싹트게 되자 자신이 기억을 읽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직 미성숙했던 소녀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기억을 너무 많이 읽어들였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세비 교수의 목소리를 도용해 타인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흑백 스케치로 떼우기까지. 언제부터 이딴 걸 영화라고 부르게 된 거지? 다음은 내가 라하이로이에 오게 된 이야기인가? 재밌는 건 소녀는 기억을 읽는 능력만으로 빙원의 밑에 위치한 연구소에 들어갔고 리더 자리에까지 앉게 됐다는 겁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어린 양들이 과거만 기록할 줄 아는 소녀를 리더로 뽑았는데 과연 그녀는 양떼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인류의 옛 황금기에 빠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지함으로 그들을 이끌어 보이지 않는 심연으로 떨어뜨리는 걸까요? 양떼는 차가운 빙원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추위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빙원 위에 모닥불을 피우려 애를 썼죠. 누군가는 옷을 태우려 했고 또 누군가는 책을 태우려 했고 심지어 자신을 태우려는 이도 있었죠. 하지만 추위와 어둠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삼켜지고 양떼가 존재했던 흔적조차 사라진 채 그 자리엔 고요함만 남았답니다. 나 대신 스타토치 아카데미의 결말까지 정해주셨군. 이 영화가 정말로 상영된다면 난 10배속으로 돌려볼 거야. 제목만큼이나 내용도 품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이로써 영화는 막을 내렸죠. 하지만 내부 심의 결과 등장인물의 행동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주인공이 너무 불쌍하게 설정되었다고 해서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다시 수정하기로 했답니다. 잠시 후 상영관에서 시사회를 진행할 예정이니 배우분들은 막 앞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쿠키 영상까지? 그렇다면 내 인생을 리메이크라도 하겠다는 건가? 좋아. 공짜 티켓까지 줬으니 끝까지 어울려는 주지. 루실라의 비극적인 인생 리메이크판 제1장 촬영 시작. 불쌍한 소녀는 과거를 반복하며 어른이 됐고 다시 한번 스타토치 아카데미에 와서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럼 스타토치 아카데미 교장 선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아카데미 각 학부위원회 및 신연방 특별조사단에서 함께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루실라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차기 스타토치 아카데미 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루실라 교장 선생님, 한 말씀 하셔야죠. 축하드려요, 루실라 선배. 아, 이제부터 루실라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믿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전 교장직을 맡을 생각이 없습니다. 아카데미의 다른 분들에 비하면 전 너무 평범한 것 같지 않나요? 학술적으로 뚜렷한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 경험도 없는 데다가 가끔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자괴감이 들 때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건 양떼에게 있어 아주 위험한 일 아닐까요? 그러니 제 결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양떼의 뒤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니 선거를 다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선배, 정말로 결정을 내리신 건가요? 규제 너무 파악은 성급한 하고 건 있군. 아니었고요. 얼른 재선거 날짜나 정합시다. 저기 루실라 교수님께서 오셨어. 루실라 교수님, 지난번에 교과서 59페이지까지 하셨어요. 자, 그럼 교과서 60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진을 봐주세요. 이 사진은 인류의 옛 문명 시대에 찍힌 사진입니다. 그 당시엔 하늘바다에 이상이 존재하지 않았고 우주과학기술도 막힌 상태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탐측기 하나가 하늘로 올라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행성의 원래 모습은 보다시피 옅은 푸른 점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죠? 네? 제 말은 사진을 찍은 것도 사진 자체도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자괴감만 늘어나거든요. 이 푸른 점에 존재하는 우리는 더 보잘것없고 미약한 존재잖아요. 황금기의 탐사니 옛 문명의 천문학이니 전 그냥 고독함만 느껴지는데요. 어둠이 우리의 고독을 감싸고 있죠. 마치 지금의 스타토치 아카데미처럼요. 교수님, 여기서 하는 탐구라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당신의 신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방금 교수님 꼭 딴 사람 같았어. 머리를 감싸주고는 방으로 뛰어들어가셨다니까. 안에서 나오지 않은 지 얼마나 됐죠? 잘 모르겠어요. 아까부터 안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랑 울음소리가 들리던데요. 설마 루실라 교수님, 전에 나타났던 증상이 또 시작된 건 아니겠지? 왜 있잖아, 기억의 혼란 때문에 광기에 빠지는 증상. 기어이 연구팀에서 빠지겠다는 건가요? 정말 결정한 겁니까? 마지막 수업이 루실라 교수. 끝났네요. 네, 다음 학기부터는 이 과목을 폐강 신청했거든요. 그동안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으로는 이미 자신의 평범함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길 거부했기 때문이죠. 억지로 버티던 소녀는 한계에 다다랐고 결국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억이 내 의식 속에 섞인 건가? 대체 얼마나 잔 거지? 회의도 벌써 끝나버렸네. 대체 왜 이러는 거지? 전부 잊고 싶어. 이 역겨운 공명 어빌리티까지 전부. 삭제. 그래, 삭제하는 법이 있었지. 공명 어빌리티 자체에 관한 기억을 삭제해버리면 모두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더는 못 견디겠어. 소녀는 교장의 신분과 탐구의 길은 물론이고 이젠 자신의 공명 어빌리티까지 포기했어요. 과거의 자신을 살해한 거죠. 그렇게 익사체처럼 공기도 그림자도 없는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당신. 어차피 모두 사라질 운명이라면 그냥 조용히 기다리는 게 어때요? 재앙이 닥치기 전 마지막 기쁨을 만끽하며 달콤한 기억에 빠져드는 거예요. 막연한 진리보다야 순간의 쾌락이 더 실감나고 믿음직하니까.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아보세요. 서로 연기해온 인생을 맞바꿀 수 있어요. 더는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기쁨과 아름다움에 닿을 수 있는 이 마지막 무대에서 선택은 당신에게 맡기도록 할게요. 다 끝난 건가?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결국 목적은 하나잖아. 세비를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가 겪었던 공경을 이용해 압박하려는 수작이지. 어디 맞춰볼까? 너희가 어두운 면을 이용해서 대체 뭘 하려던 건지 말이야. 시그리카 건은 아카데미의 조사를 유도하려는 연막 작전이었겠지. 그 다음엔 아카데미의 기억계 공명자들이 어두운 면에 영향을 받았고 내가 그 점을 눈치챈 걸 알고는 날 초대했어. 나와 기억계 공명자들을 노린 걸 보면 우리한테 있는 무언가가 두려운 거겠지. 너희 계획을 방해할지도 모르니까. 웃기지도 않은 공연하느라 고생 많았어. 그런데 상대를 잘못 고른 것 같네. 거창하게 과거니 미래니 떠들어댔지만 내 사전에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뿐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영화를 통해 전달하려던 그 이념이 더더욱 비열하게 느껴졌어. 나와 스타토치 아카데미의 모든 사람은 탐구 속에서 방황을 마주하고 고통 속에서 발버둥을 쳐.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을 부정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누군가는 운명의 무게를 짊어져야 해. 그리고 우린 애초부터 죽음 따윈 두려워하지 않는 양떼들이지. 모닥불이 곧 꺼진다고 해도 너희가 말하던 그 양떼들은 발로 땅을 박차고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단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려 할 거야.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는 것도 천사도 바라지 않아. 우리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이곳에서 영원히 잠들 테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야? 의미?
이곳에서 불타오르는 우리를 바라보는 너, 그리고 등 뒤에 있는 너의 그 자체가 그 의미를 증명하고 있지 않나? 아, 그리고 내가 교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너희의 품이 없는 말이나 삼류 영화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잔성회가 이렇게 날 부정하기 바쁜 걸 보니 내가 해온 모든 일이 옳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 같은데, 나보다 불안해할 사람도 따로 있는 것 같고. 너만 동료가 있는 건 아니거든. 이번엔 못 도망쳐. 맞구나. 쫓아가.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 가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 방랑자, 주변을 잘 살펴봐. 녀석은 어두운 면의 그 어떤 것으로든 위장할 수 있으니까. 이 방의 통로는 하나뿐이니 아직 숨어 있을 거야. 따라와. 여기도 안 보이네. 방랑자, 흩어져서 찾아보자. 난 이 방을 샅샅이 뒤져볼 테니 넌 전에 있던 방으로 가보도록 해. 여기도 안 보이네. 방랑자, 흩어져서 찾아보자. 난 이 방을 샅샅이 뒤져볼 테니 넌 전에 있던 방으로 가보도록 해. 내가 말했지. 이번엔 도망 못 친다고. 전성애가 어떤 목적으로 어두운 면을 노린 건지 아직은 파악할 수 없어. 지금으로선 이 녀석의 유일한 단서야. 우선 내 어빌리티로 기억을 인식해봐야겠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는걸?
이번이 우리 첫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루실라 씨. 만남? 구석에 숨어서 토끼나 조종하는 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나? 그래도 뭐 영화는 잘 봤어. 비록 졸작이긴 했지만 무료한 업무 중 소소한 즐거움은 됐으니까. 내가 토끼를 잡을 줄 이미 알고 있었지? 당신도 이게 당신을 노린 함정이란 걸 알고 계셨잖아요. 우린 서로가 원하는 걸 손에 넣은 셈이죠. 라하이로이에 온 목적이 뭐지? 답을 찾는 건 질문 한 장의 의무 아닌가요? 선생님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하지만 이 게임은 당신들의 승리로 끝나버렸네요. 축하드려요. 승리? 난 너랑 게임한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내 학생도 마찬가지고. 안 그래, 박랑자? 정말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너무 슬픈데요. 어두운 면의 스테이지는 전부 제가 여러분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건데, 마음에 안 드셨다면 다음 게임을 기대해 주세요. 훨씬 재밌는 게임이 될 거라고 장담해요. 왜냐하면 다음 게임엔 라하이로이 전체의 운명이 달려있거든요. 과연 펑 소리와 함께 소멸할 것인지, 아니면 스타토치의 불이 계속 타오를 것인지. 정말 기대되네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음이라. 괜찮아. 어두운 면 이변의 근원은 제거됐으니까. 궁금한 점이 많겠지만 가자. 우선 여길 떠나야 돼. 어두운 면에 있는 것들은 그들을 해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난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시그리카를 돕고 싶다길래 어두운 면을 살짝 손봐서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게 해준 것뿐이야. 게다가 결국 아무도 안 다쳤잖아? 네 친구도 선생님도 그리고 방랑자도. 이번 실험을 마칠 수 있게 도와준 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실험이요? 허무의 대립면에 관한 실험이었어. 기억의 공명자가 과연 그분의 힘을 얼마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아카데미가 뭘 더 숨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랄까?
칼을 휘두르는 모녀라. 이만 가봐, 귀여운 친구. 아직 처리할 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 토끼는요? 당신이 키우던 것 아니었나요? 가치가 없는 건 버려야지. 그러니까 버림받기 싫으면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나한테 쓸모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 미안해, 방랑자. 하루 종일 귀찮게 해서. 처음에 절 찾았을 때부터 이미 잔성이가 판 함정을 눈치채고 직접 들어가겠다 마음먹으셨던 거죠? 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잖아. 게다가 결과도 나쁘지 않았고. 안 그래? 걱정 마. 어두운 면이 회피하려는 마음이나 고뇌하는 심리를 이용해 대상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건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난 내 과거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거든. 나 말이야? 전에 스타토치 가이드북 낯선 사이에서부터 가족이 되기까지라는 수업을 개설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사제 간의 이해. 어떻게 보면 이게 첫 수업이 되지 않을까요? 시작부터 내가 내 무덤을 파버렸네. 그렇다면 난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능력이 부족해서 기억을 인식해도 그중 뭐가 진짜 내 기억인지 구분조차 못했어. 점점 더 많은 기억을 인식하게 되면서 수많은 탄생과 소멸을 보게 됐고, 그때 난 나 자신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어. 어두운 면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해 내가 겪었던 시련을 재현해냈고, 잔성에는 스타토치 아카데미의 대표인 날 몰아붙인 거야. 정답이 없는 미래 앞에서 언젠간 소멸할 존재인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방랑자 학생, 스타토치 아카데미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해? 역시 너다운 대답이야. 그렇게 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스페이스 트랙 콜렉티브에 발을 들였고,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스승님을 만났어. 내 스승님은 아주 평범한 분이셨어. 빙원에서 관측 작업을 담당하는 로야인이셨지.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관측하고 기록했어. 하지만 그분은 자신을 단순히 관측 도구로 여기는 대신 관측하는 대상과 사물에게 매번 먼저 손을 내밀고 다리를 놓아주셨지. 지금 우리가 별 하늘에 선을 잇는 것처럼 말이야. 위험한 빙원 아래서 모든 이는 서로의 별빛이니까.
과거에 난 항상 높은 곳에서만 있어서인지 평범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기억 속에 있는 감정을 천천히 음미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다시 기억을 인식하는 능력을 사용했을 때 비로소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걸 깨달았어. 바로 모든 사람은 평생 답을 찾고 있다는 거야. 바로 그 답이 우리에게 미래로 나아가는 의미를 주는 거지. 끝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해도 말이야. 아니, 나도 아직 답을 찾는 중이야.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나도 너희와 똑같은 학생일 뿐이지.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 답을 찾기 전까지 잔성회는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할 테니까. 아, 그리고 그 무녀가 누군지도 궁금하겠지만 아직은 알려줄 수 없어. 이건 교장으로서의 의무이자 안전 협약의 메인 일이기도 하거든.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난 이만 어두운 면에 관한 보고서를 써야겠네. 나머지는 어른들한테 맡겨줘. 그럼 시간도 늦었으니 수업 시간에 만나자, 박명자 학생. 이 게임이 정말 끝난 걸까? 응? 아직 할 말이 남았어? 그래? 하지만 스타토치 가이드북 낯선 사이에서부터 가족이 되기까지 과목은 사제지간의 교류로 진행되는 거라. 알고 싶으면 우선 학생이 라하이로이에 오기 전 이야기부터 들려줘야겠는걸? 리나시타에 관한 건 교과서로만 접했는데 그러고 보니 에코와 함께 생활하는 문화는 로야인들과도 비슷하구나. 기회가 되면 직접 리나시타에 가보고 싶네. 음유 시인의 연주도 제대로 들어보고. 자, 그럼 네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선 내 스승님이셨던 한 로야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 한 번은 빙원 탐사 중 폭풍을 만나 동료들과 떨어진 적이 있었어. 그땐 기억이 혼란스러운 상태여서 죽음에 대한 개념마저 흐릿해졌지. 그때 빙원에서 관측 작업을 하던 한 나이 많은 로야족 사람이 날 구해 관측소로 데려가 주셨어. 내 어빌리티를 알게 된 그분은 자신을 위해 잊어버린 물건에 대한 기억을 되찾아달라고 부탁하셨지. 그 작은 방에서 난 그분의 과거에 담긴 기쁨과 슬픔을 읽을 수 있었고, 그분은 그곳에서 고독하게 엑소스웜의 습성을 관측하고 로야족 춤을 추며 오가는 연구원들과 기쁨을 나누셨어. 관측자로서 스승님은 외롭지 않으셨어. 난 그분을 따라 전에 읽었던 기억을 더듬어 봤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그분의 기억을 체험해 본 거야. 그때 내가 뭘 느꼈는지 맞춰볼래? 아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 처음으로 죽음이 두렵다고 느꼈지. 인류가 그런 환경에 놓였을 때 보이는 가장 진실한 반응을 느낄 수 있었어. 그걸 깨달았을 때 스스로 그 기억의 악몽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우선 어느 지역 사람이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고향을 지키고 있어. 무의미한 짓이라니. 잔성회의 말은 이 시대에 대한 가장 심한 모욕일 수밖에 없지. 네 그 펜팔 친구도 참 착하고 진솔한 아이 같네. 이런 시대에 서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건 아주 큰 행운이야.
언젠간 그날이 올 거야. 인연이란 생각보다 더 단단하거든. 우리 둘뿐이니 편하게 있어도 돼, 히유키. 미리 말해두는데 칼 수리비는 이번 달 급여에서 깎을 거야. 어떤 칼? 어두운 면 안에서 네가 썼던 칼. 벌써 4번째라고. 다음에는 좀 조심 있어. 알겠어. 그럼 내 칼은? 수리는 거의 끝나가. 안심해. 곧 받을 수 있을 거야. 먹어볼래?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사탕이래. 배고프지 않아. 사탕은 원래 배가 안 고플 때 먹어야 맛있는 거야. 자, 한번 먹어봐. 어때? 시큼한 데다가 혀도 따끔거리네. 내 취향은 아니야. 응? 아무 반응도 없다고? 이상하네. 시그리카나 다른 아이들이 먹었을 때는 분명 재미없어. 그 사람이 날 봤는데 계획엔 지장 없는 거야? 괜찮아. 이번에 잔성회에서 만든 함정은 나뿐만이 아니라 널 끌어내기 위한 것이기도 했으니까. 놈들이 네 존재를 알게 됐어. 미안해. 네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네 힘을 감추려고 했는데 결국 들켜버리다니.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란 건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럼 당분간 아카데미로 돌아와서 지내는 건 어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달려올 수 있을 거고. 잔성회가 이번에 어두운 면을 개조하느라 꽤나 공을 들이긴 했지만 사실 아카데미엔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이번 이변도 명식의 힘과 연관되어 있으니 아마도 이미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라. 나는 뭘 하면 되지? 아직은 때가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스페이스 트랙 콜렉티브는 명식 위에 만들어졌잖아. 이미 많은 긴급 대책을 준비해놨어. 설령 모든 대책이 실패하고 스페이스 트랙 콜렉티브가 명식의 힘에 의해 완전히 삼켜진다 해도 우리에겐 최후의 수단이 있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무녀, 바로 너 말이야.